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이브 커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립 컴퍼니의 김주석입니다. 저는 뭐 다양한 사업 개발 및 B2B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그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실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방송을 진행하고 상품도 팔고 있는데 하버드 짭짭박사라고 부캐를 좀 마련해서 요리도 하고 상품 판매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방송을 하면 적게는 한 5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도 보시는데 그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분 동안 그 라이브 커머스 2.0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오늘 이 컨퍼런스를 그 준비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 디지털 마케팅 인사이트라는 이 컨퍼런스의 그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찐 고객을 위한 마케팅 뉴노멀 가이드. 그래서 뭐 마케팅 예산을 어디다 쓸까라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신 분이 라이브 커머스를 염두에 두고 쓰신 말인가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라이브 커머스, 즉 그립이 생각하는 라이브 커머스의 방향성과 이 캐치프레이즈가 매우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상 판매자가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뭐 흥정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즉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있는 어떤 올인원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말처럼 오프라인의 뉴노멀이 온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라이브 커머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의 뉴노멀도 라이브 커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캐치프레이즈인 마케팅 뉴노멀 가이드에 저희 그립의 라이브 커머스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직관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저희 그립 컴퍼니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커머스 시장에서의 변화와 기회는 어떤지 그리고 저희 그립 컴퍼니는 다른 라이브 커머스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라이브 커머스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라이브 커머스 1.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립 컴퍼니가 보여드리게 될 라이브 커머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라이브 커머스가 라이브 커머스 2.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비전은 무엇인지 저와 그립 컴퍼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미래를 조금 논의해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립 컴퍼니가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좀 기획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19년도 2월쯤인데요. 저희의 그 시작의 발단은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시 내 고향이었는데요. 6시 내 고향의 그 과수원에 있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부가 되게 재밌게 티격태격 사과를 따기도 하고 상품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상품을 보여주시는 모습과 그 상품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진정성 있고 그 상품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당장 이 상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바로 구매하고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커머스를 한번 해보자 라는 시작으로 저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라이브 커머스로 뭔가 구현해 오고자 했던 것은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떤 판매자의 어떤 판매 경험 그리고 구매자의 구매 경험을 하나의 어떤 생태계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머스 시장에서의 한 최근 20년간의 혁신이라고 하면 어떤 온라인 기반으로 한 물류와 배송의 혁신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 축은 SNS의 발달에 따른 유통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발달을 하면서 그 SNS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혹은 그 사람이 직접 유통 채널이 돼서 스스로를 광고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많은 팔로워들과 소통을 이루면서 어떤 끈끈한 관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SNS의 어떤 그 뭐 이슈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검증이 좀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뒷광고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이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이 휴대폰 하나로 영상 통화하듯이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흥정을 하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상품 또한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뭐 판매하는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통영 앞바다에 있는 갓 잡은 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자가 본인들의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SNS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플루언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향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되고 매개체가 되고요. 그리고 구매자 또한 셀러와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커머스에서 보는 상세 페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먹어봐 주세요, 입어봐 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등등 다양한 상품의 사전 검증을 통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진정성을 좀 확인해 본다든지 상품을 검증해 본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그 판매자에 대해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구매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SNS적 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서로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구매자는 심지어 그 판매자에게 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구매자들끼리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한다든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저희 그립은 판매자가 직접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올인원 마케팅 채널이 된다라는 것을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희는 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면서 필수적으로 좀 갖춰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이 있어야겠고요.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마켓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마켓플레이스인 그립 앱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도 있겠지만 그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라이브 커머스만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하고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그립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립에 입점하셔서 물건을 대신 판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매칭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라이브 커머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매칭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라이브 커머스가 익숙해지고 마케팅으로서 효율성을 검증해낸 회사라고 한다면 자사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원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 9월에 국내 최초로 B2B 라이브 커머스 사스 솔루션이라는 그립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여 개사가 저희 솔루션을 쓰고 계시고 자사몰에서 고객을 유입시키고 그들과 소통하고 계속 머물게 하면서 새로운 팬심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뭐 기반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인프라가 있다면 그 안에 내재화할 수 있는 컨텐츠 역량도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PD 조직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커머스 컨텐츠들을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저희 서비스의 기획과 플랫폼과 맞닿아 있는 시장의 변화는 커머스의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도에 한 16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약 뭐 2%도 안 되는 1.8% 정도 되는 한 3조가 형성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뭐 물류 배송의 혁신이라든지 계속되는 어떤 코로나의 발생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이커머스가 약 한 200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6조로 한 3% 정도 형성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2025년도에는 이커머스가 한 270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한 26조까지 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맥킨지라든지 다양한 좀 글로벌 컨설팅사에서는 2026년도에는 이커머스의 10%에서 최대 20%까지 라이브 커머스가 커갈 것이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커머스의 그 성장 추이를 보면 2026년도에는 적어도 300조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최대 한 60조 이상의 시장은 가져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뭐 나라이자 가장 라이브 커머스를 먼저 시작한 중국의 경우에도 16년에 시작을 했고 19년도에 가장 성장기를 맞이했는데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200조가 넘는 시장이 되었고 이커머스 전체에서 66%가 라이브 커머스 매출입니다. 게다가
그 상위 한 30% 매출은 라이브 커머스의 한 17%가 차지하고 있듯이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성은 커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과거 한 10년 전부터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했는데 물론 잘 안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니치 마켓을 활용한 많은 라이브 커머스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존해 가고 있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의 시장의 어떤 그 변화와 맞물려서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가 가져온 소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그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저는 약간 그 작년이죠.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제 상품이 모자라서 아예 품절해서 못 샀던 좀 경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언택트 생활이 그 언택트 소비가 이제 생활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쇼핑을 하고 계신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사전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유저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단골이라고 하죠. 그 판매자와 지속적인 어떤 교감이나 소통이나 흥정을 통해서 쌓인 어떤 관계인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가 비록 모바일 기술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소통하는 것처럼 대면을 하고 있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가 높아지면서 단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따른 언택트 생활이 언택트 소비가 생활화가 되었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도 온택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의 그 소비의 변화가 주요했다. 그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이 되면서 발빠르게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는 기존의 어떤 그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TV 홈쇼핑 같은 경우인데요. TV 홈쇼핑이 그 코로나 시대 초창기에는 티커머스로 매우 좀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는데 이제 홈쇼핑의 경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경량화하고 시의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비용에 좀 ROI를 낮추고 싶은, ROI를 좀 좋게 하고 싶은 효과를 누리고 싶은 좀 생각이 있다 보니까 TV 홈쇼핑도 라이브 커머스화 되어가고 있고 많은 일부 회사들은 오히려 티커머스보다 라이브 커머스를 좀 전면에 내세우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유통 강자들이 자사몰에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자체 구축함을 하는 것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인 뭐 이커머스를 넘어서 새로운 디지털의 어떤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즉 라이브 커머스 얼라이언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구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성장성과 소비의 변화 그리고 기존 유통 강자들과 홈쇼핑의 라이브 커머스로서의 이제 변모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립 컴퍼니의 라이브 커머스 즉 라이브 커머스 1.0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라서 조금 힘드시기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좀 재밌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립 컴퍼니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휴대폰 하나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듯이 거의 상체만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듯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품에 좀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가 유통 채널의 하나 혹은 홈쇼핑의 모바일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현지 혹은 신상품 쇼 혹은 뭐 렌탈 쇼 아니면 어떤 샘플 가지고도 방송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통영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문어를 잡아서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귤밭에서 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그 재미 요소 혹은 어떤 판매의 어떤 그 재미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 한정 판매라든지 경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구매 같은 것들을 기능화해서 요 아예 화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경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초로 생각했던 것들은 라이브 커머스 시초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은
그 신상품 런칭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종이 드론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드론까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드론도 팔았었고 과거에는 부동산도 진행했었고 뭐 자동차 방송이라든지 이제는 경계가 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제주도에서 저희 그 판매자이신데 제주도에서 귤밭을 운영하고 계시고 귤을 파는 분인데 왜 제주도 귤이 맛있는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귤밭, 이 땅이 얼마나 흙이 곱고 부드러운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귤이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황아들님 황금양 프리미엄 10kg 주문했어요. 얼른 받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제가 잘 챙겨 보내드리고요. 자, 황금양 주신 황아들님 고맙습니다. 이 귤밭 사야 돼. 이렇게 좀 날것의 방송, 현지에 사는 방송, 이게 저희 그립의 재밌는 방송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립원이라는 서비스인데 라이브 커머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육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는 선뜻 뭐 생각하기에는 메가 인플루언서 혹은 매크로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매출을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매크로 인플루언서보다는 본인의 자신의 세계관을 좀 보여주고 진정으로 그 소비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노 인플루언서라든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서비스를 구축할 때도 단순히 상품에 대한 찜하기 혹은 방송에 대한 알림 설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반으로 한 팔로잉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자나 혹은 대신해서 방송을 해주시는 저희는 그리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리퍼 분들을 모집을 해서 팔로잉 기능을 통해서 이들을 구독하고 이들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가장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팬들을 이해하고 상품을 좀 설명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가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약 140분 정도를 모시고 있고 풀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개그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분들 그리고 가수분들 최근에는 뭐 다양한 분들이 저희 그립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구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광고하기도 하고 역으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누구누구님 이 상품을 좀 팔아주세요, 이 상품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쪽에 요청을 주셔서 유저가 원하는 상품을 저희가 소싱해서 판매해드리기도 하는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마케팅 채널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요거 샤인머스켓이나 요런 거 골든 애플 요거 좋아했고 저는 요거 피치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론 요것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아니 근데 아까 요거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이거 되게 이것도 진하고 진짜 맛있어. 요거는 진짜 어떤 자몽 오렌지 같은 어떤 느낌? 느낌이냐면 거기 그냥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자몽 주스 같은 거 먹는 느낌. 제일 맛있어요. 다 맛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 구성 추천이요. 아 근데 세 번째는 셀러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저희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중심인 플랫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자가 방송하기 쉬워야 되고 판매자가 뭔가 팬들하고 소통하기 쉬워야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단순 구매 목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유저와 판매자가 같이 방송을 한다든지 같이 뭔가 소통을 하는데 단순 소통이라는 것이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원하는 방향에 유저가 맞춰서 소통을 하고 유저가 원하는 방향에 판매자가 방송 컨셉을 맞추기도 하는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 때는 경매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전화로 참여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댓글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런 그 판매자가 너무 좋아서 그 유저들끼리 줌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판매자 너무 좋은데 이번에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그분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인플루언서처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반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였던 이 판매자들이 이 그립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인플루언서화가 되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중시 여겼던 사람이 기반이 되는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도움을 주는 어떤 디지털 품앗이 문화가 좀 장착이 되어 있고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와 장난 아니야. 옆에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가. 비쇼핑님이 태진님 저 예전에 쇼핑 저기 수업 들은 적 있다고 하셨네요. 제가 가끔 뭐 이제 리포터 MC 특강 나가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 그리퍼인 김태진님이 일반 셀러분을 찾아가셔서 같이 합방도 하고 소개를 해주는, 그리고 옆에 분을 팔로우 해주세요 하는 어떤 치얼업 방송도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요 두 번째 방송은 트 데이라고 요렇게 또 우리 막둥이 영님, 구월님, 성깔 토깽이님 음료수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우리 달콤이들이 보내주신 음료수 저희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과 따뜻하게. 뭐냐면 이 판매자가 목이 아픈데 이 유저가 너무 팬인 거예요, 이 판매자에. 그래서 목이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생강차를 제주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드시고 방송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 유저들이 팬이 돼서 이 판매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판매자는 팬들을 위해서 또 뭐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소식이네. 어머. 아 근데 제가 요거는 정말 이벤트잖아요, 여러분들. 이벤트거든요. 지금 제가 그럼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요 정도는 물어볼게요. 네, 여수에 삽니다. 여수에 사시. 이렇게 라디오 방송처럼 라이브에 직접 참여하셔서 유저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왜 전화를 했는지 이렇게 소통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유저가 스스로 자가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방송 좀 이상해요, 혹은 이런 뭐 악성 댓글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서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신다든지, 그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클린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가 모니터링 역할도 하는 그런 그립의 좀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매와 좀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한 소셜 쇼핑 기능을 좀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기능과 다양한 한정 판매나 타임데이 같은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선착순 판매라든지 아니면 초성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게임이라든지 요 저희 플랫폼 안에 게임 기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유저들이 방송 후 조금 더 재밌게 참여하고 체류 시간을 좀 늘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에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좀 많이 보게 할까? 뷰수가 얼마나 높을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게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그 뷰수가 절대로 거래액이나 혹은 매출액이나 이 방송의 컨텐츠의 질과 100% 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온 유저들이 얼마나 지속해서 방송을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5분 정도, 1인당 시청 시간이 5분 정도 수렴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뷰수가 많아서 뭐 마케팅을 했다든지 좀 뭔가 이렇다고 보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보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방송을 본다고 하면 평균 뭐 시청 시간이 8분, 9분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유저가 얼마나 이 방송을 오래 보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보게 할 것인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임 기능을 만들었고, 이 게임 기능도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고 현재 등록 과정에 있는데요. 이 게임 기능을 만들고 나서 리텐션이 한 6% 정도 올랐고 시청 시간은 약 60% 이상이 올랐던 그런 저희가 검증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김인성님이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구매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개 상품을 걸어놓고 이 가격에 50개 이상 판매가 돼야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 구매는 없어지는 그런 기능인데요. 누가 이 디자인을 이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몇 개가 구매됐는지 해서 뭔가 방송을 좀 더 몰입도 있게 보고 꼭 구매해야 되는 뭔가 요소를 만들어주고, 시청자들도 이 구매를 통해서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한테 빨리 사세요 이렇게 서로가 독려도 하는 그런 방송이고요. 49만 9천 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그 많은 유저들에게 구매 경험 또한 새롭게 좀 만들어드리는 혁신을 좀 가져오려고 이게 노력을 40만 했습니다. 원대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사몰에서 라이브를 좀 하시고자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19년 9월에 B2B 사스형 솔루션이는 그 그릭 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21년 6월에 특허 출원을 해서 쌍방향 뭐 라이브 뭐 장치라는 특허까지 출원을 한 상태고 현재 이제 국내외 30여 개사가 저희 솔루션을 써주고 계시고요. 여기 보여지는 뭐 저희 고객사들이 실제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자사몰에서 방송을 하고 계시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뭐 경동나비엔 같은 제조사라든지 혹은 다양한 뭐 식음료 회사 혹은 이제 보험이라든지 금융사들도 저희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경계 없는 상품들을 가지고 더 많은 곳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은 저희 이제 일본 고객인 이베이 재팬에서 Q10 재팬이라는 플랫폼에 저희 라이브 솔루션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뭐 동남아 시장 등 좀 진출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국내에서 얼라이언스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지원하고 스스로 토탈 마케팅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 그립 안에서도 좀 새로운 지표들이나 새로운 어떤 그 재밌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그립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월 방송이 약 2만 한 700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일 하루에 이제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는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당 라이브 시간이 총 한 4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주요 앱 1인 월평균 사용 시간에 그 인스타그램과도 비슷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팬심으로 뭉쳐 있다 보니까 방송 자체를 마치 SNS 앱처럼 혹은 내가 꼭 써야 되는 필수 앱처럼 사용하고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가져오려고 했던 어떤 판매 혁신이나 구매 혁신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 기반인 플랫폼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 방송 채널에 대한 매우 끈끈한 팬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 빈도수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저들은 평균적으로 월 5회 이상 구매를 하고요. 심지어 한 판매자에게 32번 이상 구매했던 유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품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반품률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0.73%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다 체크업해보고 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혹은 소셜 쇼핑에서 보여지는 반품률보다도 훨씬 현저하게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시청자 수 대비 구매 전환율이 29%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본다고 하면 한 29명 정도가 산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저희 그립 컴퍼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그리고 사람을 기반으로 한 셀러 인플루언서와 혹은 그리퍼라는 다양한 그 제도와 그런 어떤 서비스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그립 컴퍼니가 아무래도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른 라이브 커머스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회사들은 예를 들면 뭐 맥킨지라든지 글로시 같은 미디어 회사들은 과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이크로 및 나노 인플루언서의 활약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재미 요소가 필수다. 유저가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야 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의 플랫폼들은 직접 방송을 하기보다는 많은 셀러들을 모집해서 셀러들이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오픈 라이브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사몰에 자체 구축을 하거나 솔루션을 도입해서 방송을 할 것이다. 근데 혹시 이 말들은 제가 앞에서 다 드렸던 말들인 것 같은데 이 기사나 혹은 이런 그 인사이트들은 2021년 7월과 9월에 나왔던 기사며 아티클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18년도 회사를 만들고 19년도 2월에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라이브 커머스의 방향성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서비스를 기획해 왔습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해왔던 것이 저희의 라이브 커머스 1.0인데 많은 인사이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할 것이 저희가 해왔던 라이브 커머스 1.0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잘 해왔구나, 앞으로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좀 보여드릴 라이브 커머스 2.0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앞전에 이커머스의 성장성과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성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얼마나 더 확대할 건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커머스 시장에서 얼마나 더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가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순히 이커머스 시장이라기보다는 오프라인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오프라인 판매자 스스로가 올인원 마케팅 채널이 돼서 실제로 상품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체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과 사람을 연결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끈끈함을 조금 더 제고시키고, 그리고 오프라인 셀러를 확대하고, 예를 들면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을 좀 더 확대해야겠죠. 라이브가 좀 현재까지 용이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오포 생태계를 구축한다. 라이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상품을 사고 픽업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술과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좀 더 고도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허들을 좀 낮추고 체류 시간을 더 늘리는 어떤 게임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판매자와 유저가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유저들끼리도 기존의 뭐 줌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채팅을 통해서 했던 어떤 소셜 커뮤니티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을 저희 그립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소셜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립 안에서 머무르고 스스로가 소통하고 팬심을 이루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진정한 라이브 오포 구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생활 밀접한 오프라인의 셀러를 확대하는 건데요. 단순히 오프라인 셀러를 확대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케팅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다양한 오프라인에 기반한 산업들도 이제 모바일 하나로 스스로가 채널이 돼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개념의 확대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이는 맵처럼 위치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고, 라이브가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픽업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만 가지고 있는 오포는 반쪽짜리 오포였다고 하면 그 판매하는 사람이나 그 팬심에 따라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까지 기반한 오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라이브 커머스 2.0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립이 좀 하고자 하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이태리에서 수제화 장인이 만드는 그 구두를 라이브로도 구매하고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뭐 대관령 목장에서 바로 생산한 우유를 좀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직접 참여도 하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품을 제조하시는 분이라든지 생산하시는 분들이, 즉 판매자가 직접 1인 채널이 되셔서 다른 데 좀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시고 라이브라는 좀 간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스스로가 좀 마케팅을 하시고 광고하시고 판매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스스로가 좀 오프라인 채널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연결해서 좀 스스로의 채널을 확대하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좀 파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립에 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분간 길었던 얘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